여러분이 무엇을 기대하든 그 이상의 유익함을 전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대박플러스 시즌2 김혜선입니다. 요즘 같은 혼란스러운 장세에서 여러분들이 좀 더 현명한 판단을 할 수 있게 오늘도 많은 내용 준비했습니다. 지금부터 집중해 주시고요. 자, 그럼 7월 9일 화요일이죠. 오늘 함께해 주실 전문가분부터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샘플러스의 이상로 전문위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저희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요. 먼저 대박플러스 시즌2에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무료 문자 보내주실 수 있습니다. 013-3366-0110으로 많이 보내주시고요. 그리고 서울경제TV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증권란을 누르신 후에 대박플러스 시즌2 시청자 와글와글 게시판에 여러분들의 궁금증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문가님의 친절한 답변을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놓치지 마시고요.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대박플러스 시즌2 홈페이지에는요. 전문가 5분의 강의 자료도 올라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주식 공부하실 때 많이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상로 전문가님의 알찬 강의를 시작해 봐야겠죠? 대박플러스 시즌2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네, 오늘 우리 시장은 반등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의 주인공이라고 말하자면 기관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오늘 기관의 힘으로 코스피 지수 좀 견인을 한 모습이었습니다. 코스닥에서도 개인과 외국인이 시장에서 좀 들어 올려준 모습이고요. 삼성전자 사흘 만에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우리 시장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하고요. 또 시장의 키워드도 함께 뽑아주시죠. 네, 아주 잘 봤습니다. 네. 아주 잘 봤는데 시장 이름하야 제가 한번 붙여보겠습니다. 삼성전자와 그의 친구들 구하기가 아니었나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예전에 라이언 일병 구하기라는 영화가 있었죠. 상당히 열심히 구하는 모습이었는데 오늘 바로 기관이 오늘 삼성전자를 구하러 나섰지 않나 그렇게 좀 보이는 게 좀 좋겠고요. 네.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그만큼 예상을 하셨듯이 전기전자 업종 그리고 IT 낙폭 과대에 대한 오늘은 반등세가 유효하게 진행이 됐던 부분은 우리가 참고를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전체적인 시장의 분위기를 한번 보시면 일단 기관의 매수세가 상당히 긍정적으로 들어왔는데 바로 전기전자 업종을 상당 부분 매수를 했다는 거죠. 일단 전기전자 업종에 대해서 매수세가 크게 들어갔다는 것 자체는 가격적인 부분 자체가 상당히 아래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기관의 저점 매수세가 충분히 들어갈 수 있었던 계기가 됐다고 좀 보시는 게 좋겠고요. 그리고 다만 특징적인 부분 한 가지를 더 말씀을 드린다면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기관의 차익 매물이 나오면서 동시에 외국인이 어느 정도는 IT 부품에 대한 저가 매수세가 유입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코스닥 시장을 한번 보시면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IT를 구했던 게 바로 외국인의 매수세였습니다. 우리가 여기 이 부분을 통해서 좀 더 추론을 해볼 수 있는 거는 기관 자체가 코스피 쪽으로 돈이 몰리게 된다면 그때는 다시 한 번 더 코스닥 자체가 빠지는구나. 그만큼 기관은 지금 풍부한 자금이 아니라 제한된 자금 안에서 코스피나 코스닥 자체를 운용을 하는 부분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시장의 특징을 본다면 기관은 상당히 작은 규모의 돈을 지금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지금처럼 저가 매수세 자체가 좀 더 유효하게 들어간다고 좀 보시는 게 좋겠고요. 그러면 이런 시장의 분위기가 계속적으로 진행이 될수록 우리는 장기 투자 그리고 중기 투자보다는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에서 좀 더 접근을 하시는 게 시청자분들이라든지 아니면 개인 투자자들한테 상당 부분 도움이 된다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마지막으로 한 가지 좀 특징을 좀 뽑는다면 외국인 자체가 지금 코스피 시장에서 매수를 했던 종목군을 좀 같이 보시면요. 운수장비 업종에 대해서 가장 큰 매수세를 보였는데 우리가 여기서 좀 더 참고를 하셔야 되는 게 소형주 섹터에 대해서 매수세를 보였다는 점 그리고 음식료 업종, 의약, 그리고 종이 목재, 기계, 증권 업종에 대해서 매수세를 보였습니다. 소폭이나마 우리가 매수세를 보였다는 것에 대해서 좀 더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금융주 자체가 오늘 어느 정도는 좀 더 반등폭 자체가 크게 나타났습니다. 왜 그렇게 나타났을까요? 바로 12일 날 있을 JP모건과 그리고 웰스파고의 실적 발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실적의 예상치 같은 경우에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 19%가 증가할 것이다. 그런 예상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의 은행들이 실적이 좋다는 것은
것은 그만큼 글로벌적으로 어느 정도 자본 유동성이라든지 아니면 자본적인 안정성 자체에 좀 더 무게를 둘 수가 있겠고요. 글로벌 금융에 대해서 좀 더 긍정적인 의견을 표시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오늘 외국인의 매수 자체는 우리나라 은행에 대해서 좀 더 긍정적으로 열어놓고 대응을 할 필요가 있겠다. 그만큼 지금 은행이라든지 아니면 금융업종 자체는 가격 자체 상당히 낮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를 우리가 한번 더 파악을 하시고, 만약에 장기 투자라든지 아니면 스윙적으로 접근을 하시는 방법은 금융주도 괜찮은 대안이 아니겠나, 그렇게 좀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음식료 업종에 대해서 매수세가 좀 들어왔는데, 최근 들어서 원자재 가격 자체가 계속적으로 내려가고 있죠. 지금 알루미늄 가격도 상당히 많이 내려갔지만, 뭐 곡물이라든지 아니면 옥수수 가격도 상당 부분 많이 내려가 있다는 거죠. 그만큼 이머징 시장의 분위기가 안 좋다는 걸 좀 뜻할 수 있겠고요. 그런 분위기를 봤을 때 좀 더 음식료 업종에 대해서 추가적인 마진 차익이 많이 남을 수 있는 구조가 되어 간다는 부분, 이 분위기 자체가 2분기 실적에는 잡힐 수밖에 없겠죠. 그런 분위기를 한 번 더 파악을 하시고 미리 어느 정도 외국인이 지금 선매수가 들어갔던 과정이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단기적인 트레이딩으로 접근을 해야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 IT주와 IT 부품주 중에 좀 추천해 주실 종목들 아니면 눈여겨봐야 할 종목들이 있을까요? 예, 있습니다. 네. IT 종목군 중에 한번 보면 우리가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 박스권 매매에 대해서 좀 더 배우실 건데, 미리 제가 맛보기로 네. 박스권 매매에 해당하는 종목군을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네. 그래서 뭐 급하게 본 거 봤고요. 사실 급하게 좀 봤는데, 우리가 네. 이 종목군 같은 경우에 KH바텍이라는 종목군이죠. 네. KH바텍 같은 경우에는 주로 하는 게 바로 외장 케이스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CF를 보면 이병헌 씨가 나와서 하는 바로 그 메탈 금속 케이스를 뜻하는 회사가 바로 네. 이 회사라고 좀 보시면 좋겠고요. 스티브 잡스가 못했던 게 딱 한 가지가 있었죠. 바로 금속 케이스를 하고 싶었으나 그 부분 자체가 안테나에 대한 저항권의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실패를 했다는 거죠. 하지만 그 부분 자체를 KH바텍이 좀 해냈고요. 우리가 왜 이게 박스권 매매에 해당할까? 바로 하단 자체는 어느 정도 지지가 되는 부분이 나타나고 있다는 부분이고, 상단 자체는 계속적인 상단 가격을 유지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과 그리고 기관 투자자들도 상당 부분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분위기를 봤을 때 시장이 안 좋아지더라도 KH바텍 같은 경우에는 평균 이상으로 어느 정도 올라갈 확률이 좀 높다고 좀 말씀드리겠고요. 네. 그래서 뭐 충분히 뒤에 또 다시 설명을 하겠지만, 매수가라든지 이런 부분은 우리가 박스권 하단 가격을 한 번 더 노려보시는 전략이 좀 더 필요하지 않겠나,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자, 현 시장에서는 단기적인 트레이딩 기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게 더 현명하다는 말씀 해주셨습니다. KH바텍까지 함께 살펴봤고요. 자, 그럼 오늘의 마감 시황과 키워드 살펴봤으니까요. 이제 본격적으로 전문가님의 강의 들어봐야겠죠? 지금부터 출발합니다. 5천만 국민들이 모두 주식을 공부하는 그날까지 주식의 기초부터 높은 수익을 내는 방법을 아낌없이 공개하는 이 시간, 이상로의 오주방, 지금 만나볼 수 있습니다. 네, 이상로 전문가님의 오늘의 알짜배기 강의, 알짜배기 강의죠? 네, 지금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은 어떤 주제로 강의 준비해 오셨나요? 네, 맞습니다. 오늘 한 6번째 시간이 좀 되는 것 같은데, 이상로의 오주방, 말 그대로 5천만의 주식 공부방. 시청자분들 좀 더 귀를 여시고 눈을 크게 뜨시면 누구나 다 이해할 수 있고, 누구나 다 현명한 투자, 그리고 확률을 좀 더 높일 수 있는 투자 방법을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먼저 확률을 높이는 바로 박스권 매매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실 건데요. 자, 박스권, 앞서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우리는 항상 박스권이라는 말을 많이 쓰고 있죠. 과연 박스권이 어떤 뜻이길래 이 부분에 대해서 매매가 있고 거기에 대한 기법이 있고, 그리고 우리는 왜 그 매매를 하고 있을까? 그리고 왜 전문가들이 이런 말을 많이 쓸까? 한번 알아보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지금 한번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같이 한번 보시면, 일단 박스권이라고 하면 우리가 흔히 알다시피 어느 정도 일정한 진폭으로
지수나 아니면 주가가 움직이는 것을 응용한 방법이라는 걸 먼저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중요한 특징이 더 있다면 2번 이상의 생기게 됐을 때 박스권이라고 한다는 거죠. 그러면 한 번에 어느 정도는 주가 자체가 이렇게 흘러간다고 하면 이 부분 자체는 박스권 상단이 되겠고요. 대신 이 부분은 바로 박스권 하단이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흔히 아는 N자형 파동 같은 경우에는 박스권이라고 하기에는 상당히 애매한 상태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2번 이상의 지지랑 아니면 저항권의 움직임이 형성이 됐을 때를 우리가 박스권 매매를 하고 있다고 표현할 수 있겠고요. 그런 방식이 바로 박스권 매매라는 거 중요하게 좀 생각을 하시면 좋겠고, 마찬가지로 상단의 저항 구간이라든지 아니면 하단의 지지선을 이용해서 매매를 하는 방법을 뜻한다는 거죠. 그리고 박스권 구간이 길면 길수록 박스권 돌파 이후에 강한 상승 흐름이라든지 아니면 하락 흐름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상승 흐름이라고 하면 위로 간다는 것을 뜻하겠죠. 그만큼 일정 기간 동안 계속적인 박스권을 유지하고 있었다고 하면 그만큼 매집된 물량이라든지 아니면 매집된 힘이 상당 부분 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평균 단가가 박스권 상단에 모여지는 그런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크게 움직일 수 있는 흐름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한 번 더 꼭 기억을 하시고요. 반대로 박스권을 보이는 종목군은 다 우상향 패턴이 될까요? 그건 아니겠죠. 지금 우리가 꼭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수렴과 발상 과정이 있습니다. 항상 수렴을 하게 되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위로 가겠구나, 아니면 박스권 상단이 되면 뚫고 가겠구나 생각을 많이 하지만 앞선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박스권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가치 변화가 무조건 필수적인 조건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의 투자라든지 아니면 연구 개발을 한다든지 아니면 캐파 확장이라든지 이런 부분 자체가 필수 요소로 들어가야 되고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박스권 매매에 해당하는 부분을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매매를 할 때 일단은 상단 같은데 대이게 된다면 일단은 저항 구간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1차적인 정리를 하시고요. 거기에 대해서 재매수하는 전략을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우리가 또 중요하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 부분은 저항과 지지가 계속적인 교차가 되면서 진행이 될 때는 항상 방향성을 가진다고 말씀드렸죠. 하지만 지지가 계속적인 여러 번 나올 때는 하단으로 추세적인 이탈이 나올 수도 있다는 점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박스권 하단 매매를 했다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추가적인 이탈이 보인다고 하면 그때는 과감하게 손절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만약에 박스권 하단을 잡았는데 거기에서 주가가 또다시 지지부진하게 움직인다, 그래도 그때는 무조건 어느 정도 익절을 하시는 방법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하단 자체를 오랫동안 지지한다는 것은 그만큼 가격적으로 올리려고 하는 힘 자체가 좀 부족하다고 좀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일단은 박스권 상단 매매라든지 하단 매매는 꼭 중요하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박스권은 뚫기가 힘들다는 거, 거기에 대해서 뚫게 된다면 기업의 가치가 변해야지 뚫을 수 있다는 점 꼭 한번 참고로 하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네, 전문가님. 네. 그러면 상단과 하단의 그 가격이 낮아지거나 위로 올라가게 되면 우상향 박스권이나 또 하향 박스권이 있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다음 그림을 보면서 추가적인 좀 설명을 좀 드리겠는데요. 네. 우리가 흔히들 추세적인 매매라고 하죠. 그 부분 자체는 이제 박스권 매매와 추세적인 추세 매매는 좀 더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추세 매매는 말 그대로 추세적인 어느 정도의 우상향 패턴이라고 하죠. 이런 부분을 가지고 가면서 추세대 안에 놓여 있다고 해서 우리는 추세 매매라고 하고요. 하지만 추세대 자체를 자세히 보시면 우상향 박스권에 해당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을 거고, 거기에 대해서 옆으로 행보를 하는 장에 대한 부분에서는 이런 식으로 움직일 수가 있겠죠.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우상향 추세대 같은 경우에는 계속적인 우상향을 그리면서 올라가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겠고요. 다만 이런 부분 자체가 좀 더 역방향으로 또 바뀌게 된다면 그때는 역별상으로 또다시 내려가면서 주가는 내려갈 수밖에 없다는 점을 한 번 더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면 상당히 쉽습니다. 이거 보면 누가 몰라, 맞죠? 이거 보면 다 알겠죠. 하지만 중요한 거는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 부분을 어느 정도는 대입을 해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다음 화면도 한번 같이 보면서 일단 이론적인 부분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상당히 많이들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많이들 보셨을 거고,
1번 같은 부분을 보면 지금 이 부분 자체가 바로 N자형 파동을 뜻하는 거겠죠. 그래서 N자형을 치고 올라가는 종목이 바로 이런 식으로 나타날 수 있겠고요. 대부분의 상승적인 흐름을 나타낼 때 이런 방향으로 올라가겠죠. 그러면 이것을 또다시 바꿔서 생각을 해본다면 하락하는 N자형도 있을 수가 있겠구나. 맞죠? 그리고 두 번째부터 보면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속이는 과정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주가의 저항 구간은 상단에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한 번만에 뚫기는 어렵기 때문에 하단에 내렸다가 어느 정도 추가적인 매집이 좀 더 들어가고 어느 정도 개인들을 털어내는 과정이 좀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추가적인 상승을 한다. 하지만 2번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는 어차피 다시 한 번 더 박수권 상단에 대고 난 다음에 가격적인 부분을 확인하고 올라간다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꼭 기억을 하시길 바라겠고요. 급하게 매매를 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자, 세 번째 그림 한번 보시면 여러 번의 박수권을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올라가는 분위기고요. 3번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이렇게 되는 경우보다 제가 실전적으로 해보니까 3번 이상이 되게 된다면 그때는 그냥 갈 때가 훨씬 많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3자를 상당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3번까지는 상당히 우리에게 기회를 주지만 4번째는 크게 가는 종목군들 상당히 많다는 거. 그래서 좀 이따 보여드릴 건데 꼭 한번 참고를 하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4번 같은 경우에는 3번과 똑같은 형상인데 자세히 보시면 하단 가격 자체가 계속적으로 올라가게 되죠. 그래서 삼각수렴 형태를 띠면서 다시 한 번 더 올라가는 패턴이 나타난다는 부분 한 번 더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현재 시장은 어떤 장세에 가깝나요? 네, 현재 시장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해당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네. 바로 박수권 옆으로 행보하는 장세에서 네. 하단 쪽에 분포를 하고 있는 경우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지금 업종 차트를 한번 같이 보시면서 뭐 설명을 좀 드린다면 지금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 차트를 한번 같이 볼게요. 네. 제약업종이고요. 그 코스피 차트를 한번 같이 보시면 지금은 여러 가지 뭐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부분은 지금은 가격적인 이격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하단 자체의 가격은 정해진다는 거죠. 일봉상으로 봤을 때는 추세적인 하락 부분이 상당 부분 형성이 되어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21선 자체가 지금 저항 구간으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부분 자체를 하단의 추세들을 이렇게 생각을 하기에는 사실상 힘들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두 번 이상은 돼야지 우리가 박수권 추세대 하단이라든지 아니면 박수권이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겠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한 번에 어느 정도의 파동밖에 안 왔다는 거죠.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지금은 이런 부분으로 보기보다는 옆으로 이런 부분으로 보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 그런 방법이고요. 네. 거기에 대해서 지금 6월 25일 날 있었던 큰 폭의 하락 자체는 시장에 대한 과매도권, 시장은 항상 위로 돌파를 하려는 성질과 바로 밑으로 추세적인 이탈을 하려는 성질이 상당히 강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항상 우리에게 가격을 깨는 모습을 보여주고요. 그런 부분 자체가 나타났을 뿐이지 통상적인 가격 단위는 아직까지 박수권에 해당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단 자체를 좀 더 이용을 하실 필요가 있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응용 부분을 좀 더 가서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응용을 좀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한솔테크닉스라는 종목인데요. 네. 한솔테크닉스 같은 경우는 뭐 무선 충전 관련주나 아니면 케이스 뭐 그런 회사를 한다고 그런 부분 말들이 많죠. 같이 보시면 일단은 그림에 대해서 익숙해지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그림을 봤을 때 어떻게 박수권이 될까? 네. 생각을 한번 해보시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왜 어떻게 이게 박수권이 될까? 어떻게 박수권이었을까? 자, 줄을 하나만 끄면 되겠죠. 어려운데요? 제 눈에 왜 안 보일까요? 네, 맞습니다. 여러 번의 연습을 통해서 뭐 숙달돼야지 그 부분이 보일 수 있겠고요. 네. 그리고 우리가 꼭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집에서 아니면 사무실에서 HTS 아니면 휴대폰, 스마트폰 매매를 하시죠. 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건 클릭 한 번과 그다음에 클릭 한 번입니다. 클릭 한 번을 할 때 이런 부분을 한 번쯤은 생각하고 하시는지 그런 부분이 좀 더 공부를 하셔야 된다는 부분이고요.
자, 여기가 박수권 상단이라고 좀 보시고요. 그래서 가격적인 오버히팅이 좀 들어가는 상태고, 그러면 여기에서부터 추세는 다시 시작한다고 생각을 하시고, 한 번에 박수권 상단을 대이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박수권이 보이면서 권리락이라는 부분이 행해졌겠죠. 그리고 중요한 거는 세 번째 다시 한 번 더 대인다는 부분이죠. 그러고 난 다음에 중요한 부분은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세 번 대이고 난 다음에 네 번째는 강하게 잡기 힘들 정도로 올라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종목군 같은 경우 만약에 세 번을 내고 세 번째 올라간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해야 됩니까? 아, 다시 한 번 더 내려왔다가 올라갈 수 있겠구나. 이런 부분을 생각할 수 있겠지만 지금 한솔 테크닉스 같은 경우에는 급등 차트로 변하고 있죠. 무려 네 번, 세 번 이후에 지금 진행이 됐기 때문에 좀 더 상단 자체 가격이 상당히 밀집되어 있는 구간이라고 좀 보시면 좋겠고요. 이런 종목군 같은 경우에는 매물대도 상당히 길게 분포를 하고 있는 부분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화면으로 한번 넘어갔어요. 또 한번 보겠는데, 서울반도체라는 종목이죠. 서울반도체라는 종목이고, 지금 차트를 한번 보시면 이걸 조금 더 어렵습니다. 박스권인가요? 네, 박수권입니다. 네. 박수권이고요. 좀 더 길게 본다면 N자형 파동이겠죠. 그래서 그림을 본다면 이제는 좀 더 이해가 되셨을 겁니다. 바로 제가 앞서서 그림과 비슷하게 보시면 왜 여기에 얘가 선을 그었을까? 바로 하단의 거래량을 보면서 제가 그렇게 진행을 했고요. 그러면 지금 이 부분 같은 경우에도 자세히 살펴보시면 이 부분에 거래량이 상당 부분 들어왔구나. 그리고 이 부분에도 거래량이 상당 부분 들어왔구나. 그리고 이 부분에 거래량이 상당 부분 들어왔구나. 키포인트는 여기 3개죠. 그러면 그림을 그렸을 때 자, 어떻게 됩니까? 자, 이거는 박수권 하단 부분이 되겠고요. 대신에 N자형 파동으로 올라가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박수권이라고 하기는 어렵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왜냐? 2번 이상은 되어야 되는데 한 번 대이고 올라갔기 때문에. 하지만 중요한 부분은 다시 한 번 더 대이는 부분. 그리고 지금은 박수권 상단으로 이루어졌던 부분 자체가 거래량을 돌파함으로써 지금은 하단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부분을 아셔야 된다는 거죠. 일단 그림 같은 경우를 보시면서 우리가 박수권에 대해서 좀 더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실전으로 좀 더 보면서 좀 더 추가적인 설명을 좀 드릴게요. 그래서 불현듯 생각이 났습니다. 어떻게 하면 시청자분들이 좀 더 이해를 할까? 그래서 오늘 상한가 갖는 종목군을 보면서 한번 박수권을 어떻게 한번 그려볼까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 어떤 종목들이 상한가로? 그러게 나왔죠? 오늘 상한가 같은 종목이 뭔지 저도 네. 못 봤습니다. 네. 삼화전자, 그리고 SN테크, NPK, 에머슨 퍼시픽, 네이처셀, 삼화전기, SBI, 글로벌, 코미코 이런 종목군이 있는데 삼화전자부터 한 개씩 한번 볼게요. 그러면. 네, 스마트 그리드주가 상한가를 갔네요. 네, 맞습니다. 오늘 스마트 그리드주가 상당 부분 상한가를 기록을 했죠. 네. 자, 우리가 그러면 이 부분 자체를 일봉상으로 한번 보시면 상당히 차트가 매끄럽지 못합니다. 상당 부분 지금 보시면 변동폭이 상당히 크게 나타나고 윗꼬리 아랫꼬리가 길게 나타나는 거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이런 종목군은 왜 이렇게 윗꼬리 아랫꼬리가 길게 나타나냐면 그만큼 개인 트레이더들이 많이 달라붙어서 같이 작업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쉽게 생각을 하기 위해서는 주봉을 펼쳐서 박수권이 어떻게 이루어질까를 보시는 게 좀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보시고요. 저도 좀 생각을 해야 되니까요. 네. 박수권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을까요? 중요한 선이 제가 볼 때는 한 3개가 정도가 보이는 것 같은데요. 네, 거래량 터진 부분이 좀 보이네요. 네, 맞습니다. 네. 요거는 조금 쉬운 경우죠. 시청자분들 생각하셨습니까? 어딜까요? 과연 마음의 준비를 하셨나요? 제가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그럼 박수권 한번 그려본다면 일단 하단 자체는 이 부분이 되겠고요. 그리고 상단 자체는 이 부분이 좀 되겠네요. 그래서 가격적인 부분으로 본다면 하단 자체 상단의 가격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이런 부분이 나타나는 부분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 아까 전에도 말씀을 드렸고 그전 시간에 말씀을 드렸듯이 오버히팅이 좀 들어갔다고 좀 보시는 게 좋겠고요.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이 워낙 많이 달라붙었기 때문에 가격적으로 깨끗한 차트는 나오기는 힘들고 대신에 이 부분 자체는 박수권 상단이었기 때문에 윗꼬리와 항상 음봉을 동반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여기 같은 경우에는 왜 이렇게 다시 한번 내렸을까?
바로 가격적인 이격을 주는 거죠.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을 어느 정도 매도를 나오게 하고 난 다음에 물량을 매집하는 과정이나 좀 보시는 게 좋겠고요. 다만 맥점 자체는 깨지 않고 거기에 대해서 추가적인 상승분이 나타나고 추가적으로 강한 상승이 나타나는 그런 차트를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우리가 좀 더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가격대는 오늘 상한가를 가면서 2,300원을 기록을 했는데요. 그러면 지금 가격대 위에 박스권 상단 가격대가 2,145원인데 2,150원에서 2,170원까지 좀 더 열어놓고 좀 더 대응을 하시면 좀 더 박스권 매매를 한다. 그렇게 좀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거래량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는 어느 정도의 돌파 갭은 제가 볼 때는 나왔다고 보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좀 더 접근을 하시자.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릴게요. 다시 일단은 강의로 넘어가서 우리가 왜 이렇게 박스권이 주식시장이 생길까? 그거를 좀 더 아셔야겠죠. 왜 이렇게 박스권이 생길까? 바로 엘리어트 파동이라는 부분 자체가 적용이 되고 있다는 거죠. 요 내용은 조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엘리어트 그런 내용 중요하지 않고요. 제가 상당히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엘리어트 파동의 기본은 바로 파동적인 부분으로 올라간다는 거죠. 그래서 최초 5파가 진행이 될 때는 바로 상승 파동이라고 우리가 흔히들 얘기하고요. 하락 3파가 진행될 때는 바로 하락 파동이라고 우리는 흔히들 얘기하고요. 그래서 1차 파동, 2차 파동은 조정이고 3차 파동은 상당히 길게 올라가는 파동이 되겠고요. 거기에 4차 파동, 5차까지 가는 모습. 거기에 대해서 하락을 할 때 1차적인 부분을 A파동이라고 하고요. 다시 한 번 더 반등을 주는 파동을 우리는 B파동이랍니다. 그리고 다시 내려가는 것을 바로 C파동이라고 하죠. 자, 엘리어트 파동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38.2죠. 그리고 61.8이죠. 무슨 말이냐면 주가는 항상 한 파동이 진행이 되고 난 다음에 61.8%라든지 아니면 38.2%의 조정을 줄 수밖에 없다는 이론이고요. 이렇게 이론이 상당히 중요하게 작용을 하는 게 바로 엘리어트 파동이죠. 엘리어트 파동을 자세히 보시면 상단이든지 하단이든지 이 부분 자체도 N자형 파동을 이루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소규모 파동이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면서 이런 부분 자체도 박스권으로 형성이 되는 부분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맞죠? 이런 규칙 자체가 그대로 적용이 될까요? 그건 또 아니겠죠. 61.8 그리고 38.2가 가장 중요합니다. 중요하지만 언제 우리가 매매를 안 하고 이것을 보고 있을까요? 자, 제 동생이 S대 수학교육과를 졸업했습니다. 그러면 수학을 상당히 잘하겠죠. 하지만 걔가 주식을 잘하는 건 아니겠죠. 예? 주식은 이런 부분 자체는 눈으로 익히는 게 중요한 거고 거기에 대해서 눈으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상승 파동이 진행이 되고 있겠구나 아니면 하락 파동이 진행이 되고 있겠구나를 먼저 생각을 하시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수치적인 부분은 그 다음에 연구를 할 게 아니면 그렇게 크게 중요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한다면 모두 다 수익을 내겠죠. 하지만 우리에게 중요한 거는 이 종목을 봤을 때 맥점은 어디구나 그리고 변곡점은 어디구나 여기에 대해서 방향성이 다시 한 번 더 다르게 나타날 수 있겠구나 아니면 지금의 올라가는 분위기 자체가 좀 더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있겠구나 이런 부분만을 해석을 하면 된다는 거죠. 어차피 알고는 있어야지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대입을 한번 해볼 수가 있잖아요. 맞죠? 그런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좀 드렸던 거고 자, 그림을 한번 같이 보시면 어떤 종목입니다. 어떤 종목이고 자, 하단 자체가 지금 23,300원에 분포를 하고 있고요. 한번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림을 한번 보면 올라갔습니다. 올라갔죠. 계속적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조정을 받는 모습이 좀 나타났고요. 그 가격적인 부분을 봤을 때 상단 가격 자체는 31,000원 부근이 형성이 돼 있죠. 그러고 난 다음에 조정을 보이는 모습이 좀 나타났고요. 이 부분 자체는 27,000원 정도가 되겠네요. 대충 보니까 어떻습니까? 27,000원이 왔을 때 엘리어트 파동에 의하면 38.1% 아니면 61.8%가 되돌이 돼야 된다고 하는데 지금 얼추 한 30% 넘게 되돌림이 됐는 것 같습니다. 맞죠? 2만원에서 3만원 갔는데
3만 원 갔던 가격이 27,000원까지 떨어졌으니까 30%가 좀 더 넘는 가격대가 빠진 거잖아요. 맞죠? 그러면 이 부분 자체가 우리가 엘리어트 파동으로 얘기했던 그 1파가 지나가고 난 다음에 지지를 받는 구간인가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직접적인 대입이라든지 아니면 거기에 대한 정확한 수치가 제시가 될 수 없습니다. 주식은 항상 움직이는 흐르는 물과 같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흐르는 물에 물길은 알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물이 얼마만큼의 깊이로 흐르고 있는지 아니면 물의 유속은 얼마인지는 아무도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비가 오는 날은 더욱더 물은 빠르게 흐르고요. 그리고 가뭄이 있는 날은 물은 더욱더 천천히 흐르게 되죠. 똑같습니다. 이 종목이 인기가 많다고 하면 그때는 좀 더 깊게 조정이 나타날 수 있겠고요. 대신에 인기가 없는 종목이라고 하고 거기에 대해서 개인 투자자들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기관 투자자들이 관심이 없는 종목이라고 하면 그만큼 정확한 수치대로 가는 부분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봤을 때 이 부분 자체가 바로 N자형 파동의 오늘 엘리어트 파동의 어느 정도 지지점이 될 수 있겠고요. 거기에 추가적인 상승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조정을 받고 올라갈 수 있는 차트가 되겠죠. 아까 전에 보셨던 것처럼 1파가 진행이 되고 난 다음에 2파는 조정이었습니다. 그리고 3파는 상당 부분 상승하는 모습이 좀 나타났었고요. 그러면 이런 종목군은 추가적인 상승이 상당히 가파르고 빠르게 나타날 수 있는 종목이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고, 다음 종목을 한번 볼게요. 다음 종목도 한번 같이 보시면요. 일단 하단의 가격대 자체가 31,000원에 분포가 되어 있고 거래량이 상당 부분 나왔고요. 거기에 대해서 옆으로 행보를 하고 난 다음에 추가적인 상승 랠리를 펼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격은 147,000원까지 올라갔고요. 이런 분위기를 한번 본다면 제가 볼 때는 일단은 뭐 이걸 굳이 또 엘리어트 파동에 한번 대입을 해본다면 뭐 1차적인 파동이 올라갔겠죠. 그리고 2차는 항상 플랫폼으로 옆으로 움직이는 플랫이 되거나 아니면 이렇게 크게 조정이 받는 38.1% 되도록이 된다고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거기에 대해서 추가적인 상승이 상당 부분 강하게 형성이 됐던 부분을 아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하단에는 3만원대였지만 결국에는 14만 6천원까지, 이거는 파동으로서 할 몫을 다 했을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이 그림을 보고는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정확한 대입은 어렵다는 것을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대신에 중요한 거는 이런 파동 자체가요, 그림으로 기억을 하고 난 다음에 주가를 봤을 때, 이 부분이 여기였구나 라고 어느 순간에 탁 떠오르실 거라고 좀 믿습니다. 1차 파동이 올라갈 때 항상 뭐 3개의 언덕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냥 뭐 이렇게 올라갈 한 번, 두 번 만에 올라갈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이렇게 한 번 만에 올라갈 수도 있고요. 다만 한 번쯤은 상승을 하고 두 번째는 무조건 조정이 올 수밖에 없다. 그리고 대충 여기에 대해서 되돌려갈 때 평균치는 38.1%라고 하더라. 그거죠. 그걸 상승을 다시 한번 하고 다음에 다시 한번 더 내려올 때도 마찬가지로 이런 부분이라는 거, 거기에 대해서 추가적인 상승은 유지를 할 수 있고, 거기에 조정을 나타내는 분위기에서도 우리는 비파동에 올라가는 부분에서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종목으로 같이 한번 보면서 응용을 계속적으로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우리가 일단은 중요한 부분은 앞서서도 보신 것처럼 맥점을 잡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뭐 일단은 상한가 갖는 종목들 보면서 제가 한번 맥점을 계속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가 SN테크인데요. 829원이죠. 그러면 일단은 제외를 하겠습니다. 왜 829원짜리 제외를 하느냐? 제가 기준이 있습니다. 바나나 우유보다 싼 거는 하지 말자. 그만큼 상당 부분 이런 주식들은 어느 정도 시청자분들이라든지 아니면 뭐 제가 분석을 하더라도 분석대로 안 갈 때가 상당 부분 많습니다. 왜냐하면 가격이 너무 저가거든요. 그래서 주식수도 상당히 많고. 그러면 뭐 MPK, 에머슨 퍼시픽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에머슨 퍼시픽 같은 경우에 경업주죠. 남북 그쵸. 경업주고 최근 들어서 상한가를 많이 도달을 하는 종목군이고, 우리가 에머슨 퍼시픽을 일봉상으로 보면
모릅니다. 일봉상은 모르고요. 왜? 그만큼 갑작스럽게 급등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맥점이 어딘지는 찾기가 상당히 힘들다는 거죠. 하지만 중요한 부분은 항상 있습니다. 어디에 있냐? 자, 월봉이라든지 아니면 주봉을 항상 보세요. 그림을 좀 더 크게 보시면서 우리가 생각을 하는 게 좀 더 중요할 것 같고요. 자, 큰 그림을 한번 볼게요. 큰 그림 한번 보시면, 자, 한번 볼게요. 오랜 시간 일단, 매집이 되어 있는 모습인가요? 아니요. 오랜 시간은 아니었습니다. 맞죠?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오랜 시간 매집이 되어 있다는 차트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전에 봤던 삼화전자처럼 중간중간에 큰 거래량이 많이 나와야 되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 그런 부분이 아니고, 요즘 들어서 어느 정도는 크게 올리겠다는 마음을 먹고 난 다음에 올리는 종목이죠. 네. 갑작스럽게 거래량이 상당 부분 터졌고 거기에 대해서 거래량이 상당히 많이 줄어드는 모습, 주가가 내려갈 때도 거래량은 줄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좀 더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자세히 보시면 윗꼬리가 한번 달린 적이 있을 겁니다. 윗꼬리가 한번 달렸는데 거래량이 상당히 분출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 거래량 자체가 큰 점이 될 수가 있겠고요. 거기에 대해서 옆으로 가다가 거래량이 더욱더 나오면서 지금 추가적인 상승을 하고 있는 분위기거든요. 그럼 맥점을 한번 짚어볼게요. 맥점을 한번 보면 일단 하단 자체는 한 이 정도가 되겠고요. 그리고 상단은 이 정도가 되겠네요. 그 가격적인 이격이 좀 더 벌어질 수 있겠고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더 또 점을 보시면 이 정도가 되겠고요. 자, 왜 제가 여기를 최초 2,790원을 집었냐면 2,790원 같은 경우에 꾸준히 거래량이 항상 들어왔던 종목입니다. 거래량이 항상 좀 들어왔었고 거기에 대부분의 가격대가 지금 분포가 되어 있는 상태고요. 거기에 대해서 1차적으로 치고 올라갈 때 이 거래량 그리고 여기 자체는 상당히 지켜줬다는 거죠. 그리고 2차적으로 봤을 때 왜 4,100원 부분을 제가 찍었냐면 4,100원 부분 자체는 바로 이 거래량 윗꼬리를 달렸던 마지막 거래량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최분의 어느 정도의 윗꼬리 자체가 형성이 되면서 이것도 여기에 3번이라는 어느 정도의 박스권 상단의 3번 저항 구간에 도달하는 모습이 좀 보였고요. 가격적인 이격을 보이면서 올라갔다는 거죠. 그러면 이런 종목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앞서서도 보셨다시피 지금 주봉상으로 갭이 발생했습니다. 이 갭 자체는 우리가 상당히 중요하게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다시 이 주가가 경업주에 대한 테마성 재료가 빠지더라도 여기 자체에서는 큰 반등이 다시 한 번 더 나올 수 있다. 그렇게 좀 말씀드릴게요.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주봉상의 이격이거든요. 그러면 여기를 다시 한 번 더 안 내려오겠다는 의지가 좀 더 강하다고 좀 표현을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무려 3번이나 되었던 부분을 안 대고 간다는 거는 그만큼 얘네들은 다시 한 번 더 주가를 내릴 생각은 전혀 없다. 그렇게 좀 보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집었던 게 왜 6,400원대를 좀 집었냐면 6,400원대가 꼭지에 있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이 가장 중요했고요. 앞서서도 여기에도 보면 갭이 조금 발생했는 부분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가격적인 이격이 발생을 했다는 것은 그만큼 박스권 자체 아니면 갭 자체를 두고 난 다음에 레벨을 좀 더 다르게 해서 운용을 하겠다는 뜻이 좀 되겠고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여기에 만약에 가지고 있었다면 갭 하락이 나왔겠죠. 그러면 크게 또 빠지는 모습까지 나왔다면 대부분 다 팔고 없겠죠.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바꿔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자체가 지금 지지가 되고 난 다음에 크게 올리는 모습이고요.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지금 지지 가격이었던 부분 6,400원대를 우리가 차트적으로 한번 같이 보시면 일봉으로 한번 넘어가서 보시면요. 6,400원대 자체는 상당 부분 지금 매물대가 크게 분포가 되어 있는 상태죠. 이런 거래량 자체는 지금 우리는 매수에 대한 거래량이었고 거기에 대해서 흔들기용의 변동폭이었다라는 부분을 아실 수가 있겠고요. 자, 다음 종목으로 좀 더 볼게요. 한 가지만 한번 더 연습 삼아 한번 해보겠습니다. 삼화전기 요즘 들어서 많이 개인 투자자분들 하시는 종목군 말씀을 드리는 게 차라리 좀 더 도움이 될 것 같네요. 삼화전기도 상당히 쉽죠. 삼화전기. 삼화전자, 삼화전기 두 개 다 초급 과정입니다. 초급. 삼화전기, 삼화전자 차트 한번 볼게요. 자, 삼화전기고요. 앞에 있던 주식이 상당히 더럽습니다. 상당히 화면이
이런 부분 분포가 되어 있는데, 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 거래량, 시청자분들, 여기 중요하겠죠? 같이 한번 보면서 할게요. 여기 중요하겠죠? 여기도 좀 올라갔던 거래량 좀 더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하단에 요거 좀 중요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요거 좀 중요할 것 같고요. 맞죠? 그 다음에 요거 좀 중요할 것 같고. 대충 한 2개, 3개 나오죠? 맥점이 2개, 3개 정도가 나오죠. 그래서 지금 주봉상인데 한번 같이 볼게요. 대충 2개, 3개 정도가 나오는데, 보면 지금 하단 자체가 지금 한 이 정도 분포가 되겠네요. 이 정도 되겠고, 자, 이건 제가 여러 번 끊는 게 아니고, 자, 여기 하단 요 정도가 나오겠고요. 상단을 한번 보면, 여기, 그리고 하단에는 여기가 되겠습니다. 끝에 보니까 생각보다 좀 어렵습니다. 끝에 보니까 좀 어렵습니다. 가격적인 이격이 상당히 벌어져 있었습니다. 가격적인 이격이 생각보다 좀 벌어져 있다는 것은 그만큼 개인 투자자들 그리고 악성 매물이 많다가 되겠죠. 악성 매물이 많다는 거는 왜 어떻게 알 수 있었냐면 앞서서 큰 거래량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큰 급락이 나왔죠. 그러면 이 부근에 있던 매물 자체는 대부분 다 악성 매물이 될 수밖에 없겠고요. 그래서 본전에 모으면 무조건 파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겠죠. 거기에 대해서 지금 마지막 하단 자체 가격대를 보면 상당히 고질적입니다. 상당히 행실이 나쁜 종목일 수도 있겠고요.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여기가 박스권, 실질적으로는 여기가 박스권 상단입니다. 박스권 상단인데 항상 이 박스권 상단 자체까지 내려왔다가 다시 주가를 올리는 과정이 연거푸 되풀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런 종목군을 봤을 때는 상당히 우리가 거래량적인 부분에 민감해야 되고, 그리고 테마성이 없었으면 올리기가 힘든 주식이었습니다. 그럼 이런 주식 같은 경우에는 개인 투자자들이 상당 부분 분포되어 있을 확률이 높고요. 이런 거는 세력이, 한 가지 세력이 움직이는 종목이 아니라 대여섯 개의 세력이 이 종목에 대해서 계속적인 순환매가 들어간다고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 부분이겠죠.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올라갈 때 처음으로 크게 어느 정도 지지를 받고 난 다음에 올리는 부분이 좀 더 형성이 됐고요. 거기에 대해서 추가적인 상승 탄력이 지금 생기는 종목군에 대해서 맥점을 한번 봤고요. 시청자분들도 이렇게 보면서 어느 정도 여기가 가격적인 부분에 대해서 하단이구나 아니면 상단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시고 보신다면 일봉보다는 항상 그림을 좀 더 크게 보세요. 크게 봤을 때 여기에 대해서 내가 손절 가격은 어느 정도로 대응을 하겠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계속적인 지지가 나왔을 때는 추가적으로 좀 더 가져가겠다. 어차피 급하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항상 1년 중에 주식 개장일이 며칠입니까? 며칠이죠? 한 달에 거래일이 우리가 통상적으로 20거래일이라고 하죠. 그러면 1년이면 240일이죠. 240봉을 우리가 1년 단위의 그거라고 하는데 240일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급하게 생각할 필요는 전혀 없고요. 오늘 안 됐으면 내일 또다시 그 가격대 오면 사면 되고, 대신에 추격 매수는 절대 하지 말자. 박스권 하단의 가격은 어떻습니까? 항상 그 가격대는 다시 오게 되죠. 그리고 만약에 우량주를 한 개 같이 본다면 뭘 볼까요? 종목 뭐 있을까요? 요즘 또 자동차주들이 좀 움직이고 있으니까 기아차 한번 볼까요? 예, 알겠습니다. 네. 기아차. 기아차가 제일 어렵죠. 기아차는 어렵습니다. 예, 기아차는 어렵습니다. 예, 기아차, 그리고 현대차 같은 종목군은 어렵습니다. 이런 종목은 우리가,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는 박스권이 해당 안 되는 종목군 중에 한 개입니다. 왜 그런 말씀을 좀 드리냐면, 주포가, 중요한 거는, 주포가, 외인과 기관이 함께 들어오는 종목군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예, 상당히 어렵고, 거기에 대해서 이런 종목군들은, 엘리어트 파동이라든지 아니면 외제에 대한 어느 정도 그런 부분 자체가 상당 부분 작용을 하고요. 만약에 이 종목군을 박스권 매매로 행하였다면 매점 자체를 한번 몇 가지 뽑아볼게요. 그러면 우리가 하단 자체에서는 어느 정도 가격적인 이격이 보이고, 하지만 상단 자체에 오자마자 이제 거래량이 상당 부분 줄어들었죠. 줄어들고 지금 이 선 한 개로 통념이 다 될 수가 있겠는데, 우리가 한번 보시면 일단은 그리고 상단에 박스권 상단이 바로 여기겠죠.
64,830원 정도, 65,000원 정도 생각을 하시고요. 지금 64,400원이죠. 박스권 하단입니다. 자, 여기에 돌파를 했습니다. 돌파를 하고 난 다음에 보시면 다시 한 번 더 지지가 나왔죠.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세 번째 지지, 그리고 네 번째 지지가 나왔습니다. 네 번의 지지가 나오고 중요한 부분은 바로 위에도 계속적인 박스권을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추가적인 하락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아까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돌파를 하고 난 다음에 위로 네 번째는 강하게 가야 되는데 강하게 못 갔죠. 그만큼 업황 자체 그리고 기업의 가치가 쉽게 변하지 않았다는 걸 좀 뜻하겠고요.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더 여러 번의 저항 구간을 거치다 보니까 밑에 지지가 약해질 수밖에 없겠죠. 저항을 많이 받는 종목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큰 폭의 추세적인 이탈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는 지금 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박스권에 대한 추세적인 이탈,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끊는다면 이 정도가 되겠죠. 좀 자세하게 좀 그어드릴게요. 자, 여기가 되겠네요. 요 선 자체를 한번 보세요. 여기에 지금 어느 정도 형성이 좀 되어 있는데 박스권의 상단과 하단 자체를 번갈아 가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 자체를 지금 돌파를 했죠. 강한 양봉을 돌파를 했습니다. 이런 종목군 같은 경우에 65,000원까지는 무리 없이 갈 수 있다. 하지만 65,000원을 돌파를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의 가치적인 변화가 필요하겠죠. 뭐 엔화의 강세라든지 아니면 판매량 증가가 눈에 띄어야겠죠. 그래서 이 두 가지 부분 자체가 형성되지 않는다면 상단에 있던 박스권 하단, 바로 65,000원 부분을 뚫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보는 게 저의 시각이고요. 그래서 하단에 또다시 본다면 57,000원에서 58,000원대는 하단, 박스권 하단의 가격대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정도 박스권 매매를 행할 수 있는 가격이 아닌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기아차까지 박스권 매매와 또 엘리어트 파동 이론에 대해서 저희 배워봤는데요. 저희 이 이론을 배움으로써 앞으로 시장의 흐름을 예측할 수 있다는 거죠, 전문가님? 네, 맞습니다. 네. 이런 부분을 보시면서요. 그냥 매매를 하시는 게 아니라 조금씩은 한 번 더 생각을 하시고 여기가 좀 더 박스권 하단에 분포가 되는 경우겠구나, 아니면 상단에 분포가 되는 경우겠구나, 추세적인 큰 그림을 먼저 익혀야지만 작은 나무를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숲을 익히는 능력은 바로 박스권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자, 그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이상로 위원님의 열정적인 강의 잘 들어봤는데요. 자, 그럼 오늘의 강의 제가 화면으로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함께 보실까요? 네, 오늘 대박플러스 시즌2 함께 해주신 분은요, 샘플러스 이상로 전문위원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도 한 시간을 열심히 달려온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매주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밤 11시 30분부터 12시 30분은요. 저희 샘플러스 전문가들의 무료 방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실력 있는 샘플러스 전문가들의 알짜배기 노하우를 알 수 있는 시간이니까요. 여러분들 놓치지 마시고 그 시간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대박플러스 시즌2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편안한 밤 보내시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